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30일 오후 2시 9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 연결식 조사에서 장례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유족에게 앞으로도 계속 사과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조사가 아니라 훈계처럼 들렸습니다. 노 대통령의 공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뺐습니다. 6.29 선언에 의한 직선제 개헌, 그리하여 제6공화국을 연 분이다라는 요거는 싹 빼고 올림픽 북방외교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생전에 직접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일종의 악담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누워 계시던 분에게 할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것도 부족하니까 유족들이 앞으로 계속 사죄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첫째, 양심의 자유를 무시한 겁니다. 사과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양심에 따라야지 바깥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두 번째, 연좌제입니다. 설령 노태우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다 합시다. 그런데 왜 그걸 가족이 대를 이어서 그 죄를 짊어져야 됩니까? 연좌제가 없어진 지가 오래되는데 이 좌익 운동권 출신들의 머리에는 시대착오적인 연좌제적 발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90대 노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조사 이후에 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등장했습니다. 노재봉 전 총리는 유명한 서울대학교 정치학 교수이시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특보 그리고 비서실장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고 지금도 애국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울먹이면서 읽은 추도사가 내용이 참 좋습니다. 역사의식이 있는 추도사입니다. 김 총리의 조사에는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재봉 총리의 추도사에는 한국 역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프레임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런 연설은 들으면은 공부가 됩니다. 그 요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올림픽은 한국의 존재와 발전상을 확인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의 성공을 연장시켜 동서를 넘어선 전방위 외교로 확대하고 UN 가입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각하가 부르시던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란 노래가 아직도 귓전에 생생합니다. 6.29 선언을 흔히 대선 승리의 승부수라고 말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전두환 대통령의 흑자 경제를 이어가면서 등장한 시민사회의 출현에 대한 국가체제의 변화였습니다. 각하는 물태우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면은 이것이 시민사회의 능동성을 보여주는 좋은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각하는 여러 번 이제 군 출신 대통령은 내가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영단으로 1951년에 4년제 정규 육군사관학교가 출범했고 일기생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과정에서 국방의식을 체득하였으며 현대 문명을 한국에 접목시키는 엘리트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한국은 국방의지가 없는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국가 통치 기능에 참여하는 것은 숙명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이제 군인들이 이런 숙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각각께서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KTX를 서울을 기점으로 하여 남쪽으로는 일본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북한을 지나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여 유럽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양의 길을 튼 이승만 박정희 노선을 이어받되 대륙의 요소를 보완하는 평화의 길, 그 꿈을 우리에게 남기고 떠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적 개념도 지워진 실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종족적 민족주의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존재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를 만들지만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부족한가 봅니다. 통치의 도덕성은 절제에 있다는 것이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러나 휘어지면서 전진하는 법입니다. 어떻습니까? 김부겸 총리의 조사와 노재봉 전 총리의 추도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역사를 보는 편협한 눈과 역사를 넓게 깊게 보는 분의 차이. 한쪽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인간 상식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재봉 전 총리의 이 연설은 한국 현대사를 아주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6.25를 겪으면서 나라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나라의 형편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러면 군인들이 방관자로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 신조만 지키고 있을 수 있었겠느냐. 자동적으로 국가 통치 기능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당시의 국군 장교단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선진된 문명을 체득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5.16 군사혁명과 그리고 12.12 이후의 두 번째의 군사 개입으로서 국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 국가 발전, 경제 성장이 성공해서 한국의 시민사회라는 거대한 힘이 길러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군인이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내가 마지막 군인 출신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라고 작심을 하고 민간 대통령을 내세우는데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하자마자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이 오만한, 역사는 누워있어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역사이거든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이런 역사 부정적 정책으로서 중앙청도 부숴버리고 그리고 전 정권을 다 부정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5.18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역사 속에서 정리하기로 했던 12.12, 5.17, 5.18을 법정에 세움으로써 오히려 역사가 단절되는 그런 결과를 빚고 말았다. 이것까지 노태우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역사적 쟁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노태우 대통령의 그 이름은 앞에 전임자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의 이름과 함께 돌로 새겨진 이 역사책에 굵게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이름은 물 젖은 목욕탕 타일 위에 사인펜으로 쓰여진 이름의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김부겸 조사와 노재봉 전 총리의 추도사가 저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